눈부신 조명에 피부가 많이 상한 것 같아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화장을 고쳤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젊어 보이도록. 갖고 싶다. 신데렐라의 젊음이 갖고 싶어. 신데렐라를 바라보던 왕자의 눈빛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가득했었지. 그 젊음을 가질 수 있다면, 바꿀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다시 오랜 시간이 주어질 텐데,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에 빠져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름다움을 탐내며 마법에 빠져 저를 죽이고자 했었던 새어머니와 닮아가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인적이 뜸한 뒤뜰로 허겁지겁 도망치다 그만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그 누군가는 신데렐라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더 다가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저를 부른 것은 신데렐라였습니다. 의외로 털털하고 친근한 목소리여서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왕자를 한심하게 쳐다보다가 발을 질질 끌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한 왕자지만 그런 왕자가 유일한 구원자인 제가 더 한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는 왕자와 혼인한 신분인데도 여전히 초라한 제 신세를 한탄했어요. 나도 부유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백설처럼. 태어나자마자 칭송받고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을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겠지. 나는 제투성이 아가씨니까. 무거운 유리구두를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피멍이 든 발을 풀밭 위에 살살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닿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아릿한 발을 편하게 내려두자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구두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언제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유리구두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때 백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와서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신데렐라는 제 생에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었던 뒷문 계단에 걸터앉아 유리구두를 벗어둔 채 맨발을 잔디 위에 내려둔 채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던 것인지 발이 많이 부어 있었고 부분 아마도 많은 고통 속에 아물었을 굳은 살과 새로 피가 맺힌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아프겠다. 무심코 나온 말에 손으로 입을 막자 그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설님은 역시 듣던 대로 좋은 분이시네요. 멍청한 왕자는 제가 발이 아픈지도 모르는데. 저도 백설님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손이 부르트도록 허드렛 일을 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젊어요. 저에겐 이제는 없는 것들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젊다는 건 겉모습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젊다는 건 동시에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백설님은 아름답고 인생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름처럼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투성이 아가씨라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뭐 어떤가요?
제투성이 아가씨라니. 오히려 강하고 당찬 당신을 드러내는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름을 아시죠? 백설이라니.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름이죠. 약하고 늙으면 사라질 부질없는 아름다움을 붙잡는 듯한 그런 이름. 제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네요. 정말 처음이에요. 하지만 백설님의 이름은 이런 부연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백설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신데렐라, 저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외모의 첫눈에 반한 왕이 언제까지 저를 사랑해줄까요? 제가 더는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면 저를 버리지 않을까요? 아, 미안해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상하네요. 때로는 나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초여름밤 마법일 수도 있겠고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를 상징하는 것은 백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외모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뜬 날에는 아예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매일 온갖 향유를 섞은 역한 냄새가 나는 물로 세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매일 조금씩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백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아린 발보다 무거운 다리보다 더욱 무거운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이름이 곧 저를 나타내는 것이라니 어쩐지 마음이 설렜거든요. 저를 상징하는 것이 더 이상 착한 얼굴로 참고 버티며 절벽 같은 유리 구두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요? 저는 유리구두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한없이 추락할 뿐인데요. 결국 3일간의 연회가 끝났습니다. 3일간의 연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떠나는 신데렐라를 배웅했습니다. 떠나는 신데렐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답답하게 둘러진 커튼을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녀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 햇빛 아래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저는 뜰에 있었고 제 온몸을 초여름 햇살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늘 추웠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바람을 기분 좋게 맞으며 뛰었습니다. 유리구두가 바닥에 닿는 울림이 점점 더 불쾌해집니다. 그러나 제 고통은 하나도 모르는 듯한 왕자의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면서 저는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푸른 풀밭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부들부들한 풀, 푹신한 흙. 밟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죠. 신데렐라? 백설님. 양산도 없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해요. 정말 좋아요. 피부가 타도 괜찮으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 아래 있으면 눈같이 하얀 피부 따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네? 저는 신데렐라, 당신은 어떤가요? 대답 대신 저는 유리 절벽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역시 상상했던 그대로네요. 덜그럭거리는 구두를 들고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퐁당! 한없이 가벼운 소리가 울리고 마침내 저의 족쇄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제법 피부가 까무잡잡해졌고 주근깨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제가 한때 신세졌었던 7 아이들과 함께 지금 모래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금발을 질끈 묶고 파도에 즐거운 듯 뛰고 있네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우리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던 백설과 신데렐라가 아니라서 알아보기 쉽지는 않을 테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어떤가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햇볕에 그을은 얼굴로, 백설은 온몸에 모래를 묻힌 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